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장관님들 책상에도 이렇게 관계부터 합동으로 마련된 이 경제성장 전략을 놓아드렸습니다. 아주 두꺼운 다양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장은 이렇게 제가 놓아드렸는데 보시면 요약본이 되겠고 나중에 보시면 제 웹자보 같은 걸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예, 이런 것도 할 겁니다. 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첫 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신속한 중동 전쟁 대응이나 수출 호조 등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가속화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을 2%로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수정 전망을 합니다. 3%로 3자 숫자를 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상 성장률은 30년 만에 12.3%로 최고치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불에 적어도 근접할 거다 하는 그런 예측이고, 또는 경상성장률에 따른 GDP가 즉 분모가 커져가지고 국가 채무 비율은 50%로 갔다가 다시 원래 모든 게 빠꾸덕하면은 이게 안 좋은데요. 40%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좋은 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높여가지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초격차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내에는 3, 4, 5 비전을 이번에는 제시를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확실하게 3%로 가져가는 문제. 확실하게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지금 사실은 5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강으로 잡는 게 좀 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또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4강으로 잡았고, 국민소득은 지금 한 4만 불 근접합니다만 적어도 5만 불은 달성하겠다. 그래서 3, 4, 5 비전 하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조약 원년을 완성해서 그 밑에 보시면 이 화살표가 쫙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3, 4, 5 비전 하에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3대 분야 6대 과제로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전쟁 이후에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다지는 문제, 그리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확실하게 하는 문제, 그리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이런 분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의 전략입니다. 이번에 변화된 경제 환경,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이런 경제 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겪어보니까 거시 경제라든지 금융, 외환, 부동산 이 하나로 굉장히 이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붐에 따른 초과 세수를 청년, 성장 동력,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더해서 경제 성과의 과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고 대응에는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것 같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농축수산물 전 품목의 할인 지원 등을 통해서 물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고환율 부담에 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고금리 차주 지원 등 3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거 안정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국민 토론회를 거쳐서 방향을 정하고 주택 공급 촉진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급망에 있어서는 이번에 그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그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 세액 공제제를 신규로 도입해서 국내 생산을 최대한 촉진하고 비축 확대, 해외 생산, 수입 다변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이번에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 대전환도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SMR을 넣어서 에너지 대전환에 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가 프로젝트의 이행에 총력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전력 반도체,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이 되는 센서, 액추에이터, 2차 전지 등 미래 산업 핵심 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약, 바이오, 방산, 블록체인 등 신산업 성장 동력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금융이나 재정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형 국부펀드, 국민 미래성장기금, 국민성장펀드 내 초핵심 경제펀드 등을 통해서 재정 금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이 확실한 우리 경제 발전에 어떤 주도를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5급 3특 성장 엔진을 3분기에는 선정하고 특별 보조금 등 패키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 화폐로 전환하고 법인의 기부금을 우선 해서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쓸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지방우대 재정 사업은 물론 지방우대 세제 3종 세트도 지원해서 재정 세제가 동시에 지원해서 지방이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입니다.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피터팬 증후군 얘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세액 감면 등 정감 구간을 신설해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유형별로 중소기업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등 EITC도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편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등 원화의 국제화 로드맵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이제 더 이상 보존이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운용 가치 창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국부관리 체계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지출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을 합리화하고 목적세 재원배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능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연금도 소득 수준별 기준 연금액 추가 지원을 통해서 기초연금을 하우 상박형 구조로 개선하고 퇴직연금 제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나 안전에 있어서 경제 형벌 합리화 또는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공장 창고의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반기 경제 성장 정책을 통해서 3, 4, 5 비전을 하고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 했던가? 재정 어제 투자 계획 거기 내용하고 좀 많이 겹치긴 한 것 같은데요. 네. 각 부처청에서 어쨌든 이걸 참고를 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장 전략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이제 주요 목표가 이제 예를 들면 경제적 볼륨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표도 있죠. 근데 이 대부분의 경우는 개혁과 성장을 마치 이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을 하지 않으면 개혁이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생개선이 불가능하죠. 가난을 나누어 가질 것이냐.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일단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파이를 키우고 그걸 또 좀 더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동시에 중요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에 주력하는 것은 국제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오히려 거기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앞서 나가려면 정말로 정말 초인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노력한 만큼 또 성과도 있어요. 근데 개혁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개혁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됩니다. 그건 정부의 결단의 영역이죠. 그리고 복지 정책은 필요한 만큼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죠. 필요하면 복지 관련 부서들은 우리가 원래 기획한 대로 그냥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개혁이라고 하는 게 막 요란하게 삿대질해서 기득권, 소위 이제 우리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타파할 기득권, 그러니까 기득권을 깨고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통 개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질서가 바뀌면서 기존에 가진 것을 내놔야 되는, 조금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질서에 따라 혜택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상응하는 만큼 환호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죠. 저항의 강도는 크고 개혁의 성과에 따라서 생기는 환호의 양은 적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개혁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매우 절차도 잘 지키고 또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그래서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죠. 소리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개혁을 할 때는 우리가 주사 넣는 게 비슷한데,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약간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피부에 뭐가 막 올라와가지고 왔는데, 두들기죠. 병원은 다 문을 닫았고, 그래서 약국에 우리 아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갔더니, 야, 이거는 약을 먹으면 오래 가고 주사를 맞으면 금방 좋아진다. 그런데 자기가 주사를 놔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약사인데, 우리 선배 장난도 많이 치고 하시는 분인데, 주사에 약을 넣어가지고 딱 주사기를 잡는 폼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를 내리라.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무섭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탁 찌르는 순간에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힘을 줬다가 주사기가 부러지더라고, 그게. 막. 그리고 주사기 그래 하면 안 돼요.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따끔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주사기가 부러져가지고 내가 그때 엄청나게 놀란 일이 있는데, 저는 개혁도 이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설득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이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또 순차적으로, 실효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뀌었네.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또 공정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공감하게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실용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목소리 크고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냐?
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습니다. 개혁이 어려움이죠. 그래서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게 기득권을 완벽하게 제압할 힘이 있어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때 가능하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일이다. 경제 성장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도 그 결과를 어떻게든 공정하게 또 국민들 모두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맨날 경제 얘기만 하느냐. 그렇게 좀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복지부 장관님. 네. 시끄럽지 않게 잘하고 있죠? 네. 복지 확장 정책도. 네. 어쨌든 요새 말이 많아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경제적 위기자